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2020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 접수 일자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7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 3, 4일간 정도의 원서 접수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남진 않았죠. 시금쯤 되어지면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특히 이제 중고교과정 해외 입사이신 경우들, 또 해외에서 연속 2년이나 아니면 3년이나 6년 또는 9년 특례와 같은 특례 전형을 갖추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3년 특례 전형의 전형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실 것인지, 또 대학 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년 특례나 6년이나 9년 특례가 올해까지 존재하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년도부터는 특례 전형이 이제 3년 특례로 획일화되어지기 때문에 2년 특례나 6년, 9년 특례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2020학년도 우리가 특례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원서를 지원하시게 될 때 참고할 내용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해외에서 특례 자격을 갖추는데 특례 자격도 두 가지가 있으시죠. 첫 번째는 해외에서 고등학교 1개학년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연속 2년이나 연속 3년 또는 뭐 통산 3년 또는 비연속 4년 정도의 조건을 갖추시고 중도 귀국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중도 귀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면 특례의 자격 조건을 갖추시면서 중도 귀국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게 되기 때문에 수시 전형의 원서 지원이 동시에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국내에 중도 귀국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들은 해외에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와 국내 학력 지표가 뒤섞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국내 학력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 귀국하신 분들은 대부분 특례 전형에서도 서류 전형보다는 필답고사나 아니면 면접 전형으로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고, 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경우들은 특례의 자격 조건과 해외고 졸업자라고 하는 지원 자격을 갖추시기 때문에 특례와 수시 지원이 동시에 가능하신 경우들이 많고,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잘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들은 학력 지표를 완성을 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학력 지표가 뚜렷하게 높지 않으신 경우들은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쓰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내가 GPA 성적이 뭐 4.0 기준으로 4.0이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서류 전형에서는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갖추지 못하고 그냥 학교의 GPA 성적만으로 우수성을 입증을 받으시려고 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10학년이나 11학년 또 해외에 나가실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류 전형으로 만약에 대학을 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IB나 AP나 SAT나 또는 뭐 공인어학 성적 등등등의 이런 학력 지표들을 갖추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원서를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진 지표의 우수성들이 판단 근거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여기서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특례를 아시는 것처럼 특례도 이렇게 7월에만 특례가 있는 게 아니죠. 특례도 이렇게 요 9월에도 특례 지원이 진행이 됩니다. 9월에도 특례가 있고, 9월에 특례를 진행하는 학교들은 물론 많진 않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학교들이 이제 을지대학교나 경북대 같은 학교들이 9월 특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례 지원의 원서 지원은 7월에 집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전체적으로 수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 특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수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특례, 그 다음에 수시, 이걸 다 합쳐서 2020학년도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총 6개의 원서를 쓰시는 거 다 아시고, 다시 말해서 특례에서 6개 쓰고 수시에서 6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 6번의 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은 원서 지원의 횟수가 6회로 제한이 되어지고, 원서 지원의 횟수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외국인 전형은 제한이 없습니다. 12년 특례도 마찬가지로 원서 지원의 횟수는 6회로 제한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의 학력 지표에 따라서 특례에다 6회를 다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특례에다 4회를 쓰시고,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서 2회를 원서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원서 지원은. 자,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7월 1일에서 7월 5일 사이가 특례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이때가 원서 접수 기간이니까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시기 전에 원서 접수를 마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시기 전에 지원 대학 학과 결정되셔야 되고, 지원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어야 각 대학들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실 거고, 서류 준비 다 정확하게 하고 들어오셔야지 서류 준비가 안 돼서 다시 외국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이제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서류 준비가 미비해서 들어와 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올 보니까 서류 준비가 안 돼서 원서 지원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지원 대학 학과 결정하고 대학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한 준비를 마치시는 게 좋고, 또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들어오시기 전에 작성을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국내로 들어오셔서 6월 중순부터 짧은 기간 동안에 자소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 학생도 바쁘고 학원도 그때 아주 바쁠 때거든요. 자기소개서 첨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막 허겁지겁 하시기보다는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고, 물론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도 많고 되게 분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긴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진행하시는 게 좋고, 참고로 저희 하이브리드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도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카톡이나 미챗 또는 뭐 무료 전화통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서 첨삭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굳이 꼭 국내에 오셔야만 스타트 시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 미리 시작하시고 오시면 좋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 이때 하시고 나면 대부분 이제 필답고사 보는 시기가 바로 건국대가 올해 7월 12일, 한국외대가 7월 17일, 세종대 7월 11일.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대부분 7월 초에 시작하고 필답고사는 7월 중순이니까 준비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시기가 5월 말에서 6월 초, 6월 중순 정도에 들어오시면 필답고사의 준비 기간까지 많이 있어봤자 한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 면접은 보통 이렇게 가천대나 카톨릭대, 성균관대는 필답고사 일정보다는 면접의 일정이 좀 뒤쪽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서 지원하고 필답고사 시험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나죠. 명지대 8월 14일 또는 뭐 서강대학교 8월 30일, 세종대 9월 3일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9월 10일과 12일 이전에 대부분 다 발표가 나요. 물론 일부 학교들은 특히 특례 중에서도 9월 특례를 실시하는 학교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지대나 경북대 같은 학교들은 당연히 합격자 발표 나는 시점이 9월 수시를 넘어서 발표가 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9월 수시 접수, 9월 10일 이전에 대부분 다 발표가 나아진다. 이 말인데, 여기서 발표가 되어지는 것은 최종 합격자 발표라고 하지만 최초 합격자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원서를 썼는데 명지대학교에 원서를 쓴 거야. 근데 명지대학교 여기서 붙었어요. 명지대에 붙고, 그리고 서강대학교 붙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에 원서를 다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 되어지면 합격한 학기에다가 일단은 예비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이 기간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자 등록이라고 하는 기간이 12월 17일에서 12월 19일인데 수능 시험 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는 시기예요. 수시 합격자 발표가 다 나고 나면 이때 본인이 뭘 하게 되냐면 합격한 대학들 중에서 최종 등록을 하시면 돼요. 3개 학교를 붙었는데 보니까 나는 중앙대를 가야 되겠어. 학과가 중앙대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최종적 등록을 중앙대에다가 최종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서강대, 중앙대 원서를 썼는데 서강대, 중앙대가 다 떨어진 거예요. 불합격. 근데 이때 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9월 8월 30일이나 9월 4일 정도에 발표가 났는데 불합격 났다 하더라도,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이때 최종 등록 기간 동안에 추가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명지대, 서강대, 중앙대 썼는데 최종 합격자 등록할 때 나는 중앙대를 선택을 하고 서강대, 명지대에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충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니까 후자의 경우처럼 서강대, 중앙대를 원서 지원했는데 이때 8월 말 9월 초에는 발표해서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합격자 등록 이전의 기간에서 추가 합격자로 발표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에 6개 원서 썼는데 다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추가 합격 기간을 기다리셔서
12월 17일 이전에 대부분 추가 합격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기다리셨다가 최종적인 등록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필딱고사는 내가 만약에 건국대학교에 원서를 썼다. 그쵸? 그리고 건국대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건국대학교가 만약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발표일자가 요 정도다. 8월 30일이다. 일단 발표가 났는데 내가 만약에 건국대를 붙었다 라고 하면 수시지원에 건국대를 지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시지원에서는 동일 대학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특례뿐만 아니라 국내 입시에서는 다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하나의 대학에 하나의 전형만 원서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건국대학교를 원서를 지원했는데 지필고사 건국대를 원서 지원했는데 특례 전형에서 불합격했다 라고 하면 수시 전형에서 원서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건국대에 원서 지원했는데 건국대에 붙었다? 그러는 경우에는 건국대 만약에 붙는 경우에는 수시 지원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금 대학 결정할 때는 복잡해요. 특히 이제 3년 특례 전형이 복잡한 이유가 3년 특례 안에서도 서류 전형을 보는 학교가 있고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가 있고 지필과 서류를 같이 보는 학교가 있고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고 전형이 기본적으로 4개 정도로 전형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년 특례 조건을 갖추시면서 중도 귀국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 전형과 수시 전형으로 국내 졸업자의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또 3년 특례 조건을 갖추시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7월에 특례 전형과 그 다음에 9월에서 해외고 졸업자 전형의 원서 지원이 같이 가기 때문에 어느 쪽의 원서 지원을 얼만큼 나눠서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정도는 계획이 세워져 계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만 서류 준비도 하시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나머지 과정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인 결정이 안 되신 분들은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꼭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학을 갈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가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세상의 모든 건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대학 입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 학생들은 대부분 원서 지원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업적인 능력이나 활동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 지원 가능한 학과에다 원서를 써줘요.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가 아니라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특히 재외국민 전형이나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 오시는 분들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가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세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입시를 성공적으로 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우리가 6개를 원서를 쓸 때 대부분 부모와 자녀분들이 다 협의해서 원서 지원을 6개를 다 같이 협의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6개 중에서 일부는 학생이 희망하고 원하는 쪽으로 쓴다면 일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격 가능한 대학의 선을, 그래서 원서 지원의 6개를 3개 정도로 나누는 거죠. 상향, 적정, 안정, 이 정도로 해서 구분해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특례 전형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필고사 전형의 유형이 4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나누면 뭐 5가지, 6가지 정도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류 전형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있죠. 서류 전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류 100%를 실시하는 서강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서류만을 실시해요. 지필고사를 보지도 않고 면접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 평가하고 2단계에서 면접 서류 70%나 면접을 보는 거죠. 그렇죠? 면접이 어떤 학교들은 30%일 수도 있고 40%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는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류와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그 다음에 필딱고사를 보는 학교,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처럼 이렇게 이제 노술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두 개의 전형으로 대부분 가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서류 전형이나 아니면 면접 전형으로 가는 경우들. 물론 다 이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성적이 아주 우수하거나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입증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류 전형으로 가죠.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냥 바로 원서 지원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부분들, 활동 증빙서적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대학 결정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긴 했는데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뛰어나지 않은 경우들, 또는 학력 지표를 많이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면접고사 전형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대학으로는 면접고사보다는 필답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긴 한데 필답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해외에서의 여건도 부족했었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필답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이렇기 때문에 필답고사가 현실적으로 준비하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은 서류 전형이거나 아니면 면접고사 전형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중도 귀국하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시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필고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필답고사 전형으로 대학을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이 안에서도 필답고사 전형과 면접고사 전형을 변형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서류와 필답고사를 같이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 학교들을 지금 보면 고려대학교 자연계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수학을 30%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 의대 같은 경우도 올해 새롭게 신설이 되어졌죠. 그래서 수학 필답고사를 1단계에서 60%를 반영하는 경우들, 중앙대 의대 같은 경우도 다단계 전형에서 수학 지필고사를 봅니다. 근데 이런 전형들은 이렇게 서류 플러스 필답고사라고 하지만 사실 서류가 반영이 되어지고 서류의 증빙 서류가 대부분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해외에서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필답고사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지만 사실 이런 거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1, 2학기부터 국내에 중도 귀국하셔서 필답고사를 준비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준비 기간도 짧고, 그리고 학생들끼리 학력 차이도 크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고려대나 한양대처럼 수학의 난이도가 높으면 학생들까지 점수 편차도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서류 평가의 전형들이 되게 유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가 아주 우수성이 높은 학생들은 서류 전형으로 가는 거고, 근데 내가 서류가 아주 우수하지는 않아서 서류 평가 전형에 몇 개 정도 대학을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서류와 필답고사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어지는 한양대나 중앙대나 아니면 뭐 인하대,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학교들이 서류와 필답고사를 병행하는 학교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판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대학과 학과나 전형 방법을 선택할 때 학생의 희망이나 바램만으로 선택하시면 입시가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이 예전보다 좀씩 점점 어려워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실제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원이 2%로 정원이 늘지도 않기 때문에 특히 12년 특례에 비해서 3년 특례의 전형들은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나 지원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면 보통 6월 초, 6월 중순 정도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거기부터 시작해서 원서 접수 기간까지를 생각하면 정말 짧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6월 중순에 들어오셔서 7월 초에 원서 지원을 한다면 한 15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필고사까지 생각하면 한 달 정도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내를 들어오셔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오시게 되어지면 저희 하이퍼립에서 이제 지필고사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필고사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면접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하이프리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컨설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특례 학원이라고 해서 지필고사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은 대부분 그냥 원서 지원의 6개를 지필로 그냥 무조건 다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학생? 그럼 너는 그냥 이화여대 이거예요. 왜? 학생도 원하니까 그냥 이화여대 반을 넣어주면 애가 좋아서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 학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상담 결과와 관계없이 그냥 6개를 다 그냥 지필고사를 그냥 다 수업을 깔아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특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 내에서도 한 4개나 5개 정도로 전형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7월에 원서를 쓰실 수도 있고 9월에 특례도 있고 또 9월에 수시 전형에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과 활동의 우수성을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원서 지원의 6개에 대한 플랜을 짜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 처음에 오시면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한 플랜을 먼저 짜는 게 첫 번째고 짜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만약에 지필고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6월 1일날 들어왔다. 6월 초다. 그럼 지필고사까지 보름 남았거든요. 6월 중순에 들어왔다 그러면 한 달이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특례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 2시간 동안 중에서 1시간 반 동안 문제 풀고 30분 정답 맞추고 집에 가는 거예요.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좋게 얘기하면 실전력 배양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다 낭비하면 결국 공부할 시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건 학생 맞춤형 1대1 수업이에요. 그렇죠? 학생 맞춤형 1대1 수업이어야만 학생에 맞는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학생에게 취약한 부분을 빠르게 향상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룹 수업이 진행이 되면 아시는 것처럼 특례 이화여대 반 이러면 실제 이화여대 갈 실력의 학생들을 미리 예비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자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이화여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화여대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수준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문제 풀고 정답 맞추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될 수 없고 그래서 하이포리뷰에서는 1대1 개인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학원에 나와요. 그리고 수업은 보통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대부분 수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수업할 수도 있고 오전에 9시부터 저녁에 9시나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수업만 들으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오실 때 아무 준비 없이 국내로 오신 게 아니라 해외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공부도 많이 하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짧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완성하고 또 실전력을 배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공부 시간이 많이 배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9시부터 저녁에 9시나 10시까지 만약에 공부한다면 그 안에 수업은 뭐 1대1 개인 수업은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수업이 들어가요. 그렇게 한꺼번에 3, 4교시를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 와서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습하고 수업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세트가 끝나고 그 다음 세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업이 10시 반에서 12시까지 1시간 반 수업하고 그 다음에 4시 반에서 6시까지 1시간 반 수업을 하면 그 안에서 예습과 수업의 복습, 예습, 수업, 복습의 병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 시간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휴대폰이나 음악 청취 같은 것이 금지가 되어지고 또 학원에 이제 관리하시는 실장님께서 학생이 계획한 대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습 관리를 병행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포인트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첫 번째, 올바른 입시 전략을 세운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학생 맞춤형 수업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아이가 집중적으로 학습이 보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필답고사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필답고사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필답고사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고 면접고사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첨삭이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자소서 첨삭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면접고사가 필요한 학생들은 또 여기서 개별적인 면접이 또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국내로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합격하는 과정까지 하이프랩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진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가 연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마땅히 여기 대치동인데 저희 학원이 근처에 어떤 숙소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학원 주위에 저희 기숙사들이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면 기숙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밥 다 주고 빨래도 빨아주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깨워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10시 이후에는 못 나가도록 관리도 잘 철저히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내로 내가 이제 들어가야지 그럼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어디서 들어봤더니 누가 어느 학원에 갔었대 아니면 어떤 학원이 유명하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 달 반 또는 한 달 정도의 시간 그 동안 나는 어떻게 공부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학생에게 맞는 취약 과목, 취약 부분을 빨리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의 학습 관리를 통해서 아이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차분하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학습 관리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가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입시 계획과 플랜을 정확하게 잡아줘야만 학생이 실수 없이 공부할 수 있고 결국 합격으로 인도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관리 프로그램들과 입시 전략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병행이 되어져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학생이 오면 제일 먼저 제가 학생과 직접 상담하고 입시에 대한 계획과 플랜을 짜게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필답고사 수업 진행하시는 거는 저희 하이프랩의 전문 선생님들이 필답고사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어질 거고 모든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후에도 궁금한 점들이 있거나 이러실 때는 저희 하이프랩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 드리고 또 예약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